한 남성이 여직원을 도와서 물품 창고 정리에 나섭니다. 이 남성, 젊은 나이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요. 그런데 그날 오후 함께 일했던 여직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, 청년 사업가의 비밀입니다. 자, 2013년 양 변호사님, 여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네, 2013년 9월 10일이었고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미 의원이 그 회사 창고 문을 청소하러 열었다가 여성이 쓰러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.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. 머리에 크게 다친 흔적 그리고 팔 다리에 타박상도 있었는데 머리 손상으로 일단 이 사인이 나왔습니다. 이 여성 31살, 회사에 입사한 지는 불과 넉 달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. 그 발견 당시에는 그 회사 모든 직원이 다 외근 중이었는데 이 여성만 혼자 남아 있었던 거고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됐던 상태, 사라졌던 상태였다고 합니다. 자, 회사 CCTV에 그런데 수상한 사람이 포착이 됩니다. 네, 지금 CCTV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, 보여주시죠. 지금 보시는 건 지금 보이죠?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의 실제 CCTV 영상인데요. 흰 셔츠를 입은 남성 보이고 또 검은 상의를 입은 저 피해 여성이 창고를 오가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잠시 뒤 여성이 마지막으로 창고에 들어간 지 10분 후에 남성이 검은 손에 이 장갑을 낀 채 큰 비닐봉지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. 네, 자, 비닐봉지를 그리고 다시 꺼내고 들어가요. 있죠. 네, 이후에 피해 여성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 남성의 정체, 바로 피해 여성이 근무하던 숯 가공업체의 대표인 30살 김 씨였는데요. 경찰이 김 씨 주거지 인근에서 회사 상호가 적힌 수상한 박스를 발견을 했습니다. 그 안에 피해 여성의 혈흔이 묻은 둔기와 장갑, 셔츠가 들어 있었고요. 경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업체 대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자, 앞서 보신 영상에서 여직원은 들어갔습니다. 다시 나오진 않았습니다.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이 여직원과 회사 대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가해자 김 씨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어쩌다가 알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. 자, 지금 저 모습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.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말이죠. 자, 일단 홧김에 살해했다.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김 씨인데요. 나이가 30세면서 세 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연 매출 8억 원 상단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.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요트도 있고 승마도 하고 또 제트스키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. 호화한 생활을 했었는데요. 근데 그 김 씨가 그 살해한 이유를 밝히는 점 충격적입니다. 뭐라고 했냐면 여직원이 짜증을 내서 살해했다. 무슨 말이냐면 아마 그 안에 물품 창고에 두 사람이 이제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. 여직원하고 사장하고 했었는데 그 머리 위에서 둔기가 떨어지면서 여직원의 머리를 맞췄던 거예요. 그랬더니 여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씨 이렇게 좀 욕을 했습니다.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이 대표 입장에 있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여직원을 둔기로 휘둘렀다.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서 여자가 예시하는 바람에 살해했다는 얘기인 것이죠.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자,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A씨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주장인데 이 3주 전에 약 3주 전에도 목숨을 잃어한 적이 있었는데요. 8월 17일입니다. 이 김 씨가 이 피해 여성한테 나 지금 여자친구하고 청평에 와 있는데 기름 같은 게 좀 떨어졌다. 그래서 보트에 휘발유가 필요한데 휘발유 여러 통을 좀 가지고 오고 올 때 내 차를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당연히 직원은 대표 얘기니까 사장 얘기니까 그것을 듣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휘발유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휘발유를 싣고 돌아가는데 출발하고 5분 후에 트렁크에서 펑 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. 당시 차량 안에는 휘발유가 많이 통이 실려져 있었고요. 다만 그때는 이 여성이 재빠르게 탈출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. 자, 당시 피해 여성은 말이죠. 가족들한테 엄마 나 회사 가는 게 무서워 그러셨대요. 이유가 있죠.
네,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의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요, 경찰에게 대표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계획을 한 살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. 김 씨가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예요. 뭐 골프도 치고 외제차에,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. 대출금 채무만 해도 무려 8억 원이 있었고요. 이자만 매월 360만 원에 외제차 리스료와 할부금 등 하면 300만 원이 넘었고 제트스키 할부금까지 포함해서 매월 1,0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내고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정작 본인이 사는 집 월세는 5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. 결국 김 씨는 범행 2달 전 피해 여성에게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이라면서 월 61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시키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의 수령인이 김 씨, 이 청년사업가 김 씨 본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피해 여성이 사망을 할 경우 김 씨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일시금 5억 원과 2036년 7월까지 매월 800만 원씩 지급되는 총 26억 9,200만 원이었습니다. 자, 이런 자가 앞서 그 영상 좀 밑그림으로 좀 깔아주세요. 박 변호사님. 엉엉 울었죠. 예. 법정에 서서도 저 몸 들썩이는 것도 보시죠. 목소리도 막 계속 우는 그런 목소리인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. 그러면서 아니 혈흔에 묻은 둔기는 뭐냐 하니까 누군가가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. 그 왜 죽었느냐 하니까 창문으로 침입해서 누군가 죽인 거 아니냐, 나는 아니다. 또 피해 여성이 혹시나 혼자 넘어져서 뒤통수 부딪혀 사망한 거 아니냐, 이런 엉뚱한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이 살해 동기일 것 같아서 보험금 관련해서는 피해자 복지를 해서 가입한 거지. 그러면서 결국은 이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한테 끝까지 양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이자가 말이죠.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다잖아요. 네. 본인이 살해한 그 직원과 거의 동년배입니다. 동갑내기입니다. 예? 참 이자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여성을 해치고 나서도요. 18시간이나 그냥 방치해뒀고요. 그 사이에 뭐라고 다녔냐면 예. 좀 전에 여자친구 얘기했죠. 예. 그 여자친구 만났고요. 경영자 아카데미라는 데 나갔고요. 또 동부모임도 가졌습니다. 그러고 잡힌 거예요. 1심 재판부에서 이런 자를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. 이 보험금 내린 계획범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돌려주면 안 된다.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항소를 했죠. 항소를 하면서도요. 뭐 너무 죄가 무겁다가 아니라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. 대법원까지 그냥 무기징역 확정이 됐습니다. 저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받아지겠습니까? 정말 소시오패스다. 그 영상 잠깐만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? 범행 당시 CCTV 영상? 예? 잠깐만 좀 보고 가죠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저 짓을 했습니다. 너무나 태연하지 않나요? 그렇죠. 계획적인 거고요.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감정이 무딘 거죠. 예. 그리고 저게 다 담겨져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시간도 수초 만에 범죄가 저질러지는 모습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.